안녕하세요. 수혜명 기크루트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 만나는 거 2번 했잖아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 조금 해볼 건데 취업활동 시 자신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이 마이너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요. 사실 인간이라는 게 단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장점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자기소개서, 이력서라는 서류의 특성상 면접관이라는 다른 사람이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는 의외성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안 쓰거나 단점을 쓰시는 분들은 단점이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걸 완벽히 고쳐냈고 장점으로 승화시켰다라고 커버식으로 많이 쓰시죠. 이거는 전략이에요. 잘하는 거죠. 내가 어렸을 적 동네 구멍가게에서 자잘한 사탕 아니면 껌 같은 거 훔치는 얄팍한 도벽이 있었다. 그거 누가 씁니까? 판타지 세계관에서 도적 직업을 지원하는 사람도 그렇게는 이력서 안 써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부터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안 써도 상관없는 거죠.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담으로 저는 단점 씁니다. 뭐 치명적인 단점 같은 걸 안 쓰더라도 면접관이 보고 이건 왜 그렇죠?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단점을 써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시라고 씁니다. 질문 받고 싶은 건 먼저 쓰라고 말씀드렸던 여러 영상들 참고하시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주의하시고 들으셔야 하는 건 이 채널은 중소기업 중심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몰라요, 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력 단절 여성 관점입니다. 결혼하고 육아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복지시설 보낼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가지고 결혼하면서 그만두었던 혹은 육아 아니면 출산하면서 그만두었던 그 직업, 그 사회 경력이 짧게는 1년에서 3년 정도의 경력 단절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다시 부업이나 취업 하시려고 하는 거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 검색해보니까 있길래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된 건 아니고요. 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2019년 기준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사유에 첫 번째, 육아 38.2%, 두 번째, 결혼 30.7%, 출산 22.6%, 가족을 돌보는 거 4.4%, 자녀 교육 4.1% 순으로 나타났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사회 경력들 다 없애고 신입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이제 졸업해서 치고 올라오는 신입분들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경력을 쌓아온 걸 가지고 경력으로 업종을 찾아보자고 치면 이미 그 판에서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 분들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이직, 취업, 채용 마찬가지로요. 그것도 뭐 사실 자신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연봉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거든요, 이런 거. 그죠? 결과적으로 예시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2분을 뽑았어요. 조건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 아니면 안 돼 같은 절대 조건은 아니었고 우선 조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뽑고 있던 우대 조건이 2개 있었는데 뭐였냐 하면 엄마의 감성으로 업무하실 수 있게 출산, 육아 경험이 있는 분,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해서 이 일을 해보셨던 분, 경력 단절 이전에요. 그래서 2분 뽑았죠. 아르바이트니까 아무나 뽑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뭐 내부 규정이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안타깝고요. 말씀 못 드리는 거니까. 자, 예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던 것들 먼저 이어서 가보기로 하면 여성분들 면접 가서 가장 부담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결혼하실 건가요? 결혼 언제 하실 건가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안 해야 하지만 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마인드냐 하면 결혼하면 그거 준비하면서 일에 신경 못 쓸까봐, 출산하면 출산휴가 쓰고 일을 쉬실까봐, 다시 복귀해서 육아하게 되시면 육아 때문에 일에 신경을 덜 쓰실까봐,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도 이런 거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창업해서 사람을 뽑을 때로 비교해보세요.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거요. 전부 단점 아니고 조건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이겁니다. 단점이 아니라 조건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아르바이트 2분 뽑으실 때 예시랑 같이 엮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경력자예요.
이력서 만들고 자기소개서 만들고 지원해가지고 채용돼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경력자들보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중에 아무나 못해보는 결혼, 출산, 육아를 해본 경력자요. 경력 단절이 아니고 다른 경력을 쌓아 올리신 경력자요. 예전에 이런 회사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가출을 해본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회사. 단점? 아니죠. 자기 인생을 자기 식대로 충실하게 보내본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건 인생 조건이죠. 단점이 아니라요. 초, 중, 고, 대학교를 전부 외국에서 나와가지고 면접 자리만 불려가면 한국말로 대화가 잘 안 통한다. 무역회사에서 면접관들이 신발 벗고 뛰어나올 만큼 반길 인재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문송합니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 다 단점 아니라 조건이죠. 극단적으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장애인분들 취업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졸업하시는 취준생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취업은 그냥 그거 아니어도 어렵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더라도요. 그리고 취준생분들에게는 역설적일 수 있지만 대기업, 공기업에서 장애인 할당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뽑습니다. 제가 건너 아는 분도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장애인분이요? 물론 장애인 채용의 수가 장애인 지원자분들보다 턱없이 부족한다는 거. 근데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조건은 아니더라도 취업자분들보다 취업 자리의 개수가 모자라는 건 마찬가지죠. 조건이에요. 물론 저런 조건들 없으면 좀 더 취업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 되돌릴 수 있거나 아니면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면 단점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간단하게 축구 게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직접 운영하시는 축구팀이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처럼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요. 이 축구팀에 가장 필요한 건 윙어입니다. 진짜 세계적인 선수를 영입하면 좋겠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빡빡해요. 그럼 진짜 필요한 채용 조건만 충족하면 뽑는 거죠. 예를 들면 윙어니까 빠른 달리기와 공을 원하는 곳으로 띄워줄 수 있는 크로스 능력, 이렇게 딱딱 몇 개요. 손가락이 하나 없거나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좀 짧거나 출산을 했거나 육아를 하거나 아침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줘야 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요. 이런 거를 내가 고칠 수 있는 단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에요. 언제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되느냐? 내가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부터 단점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자신에게 당당해지시라는 거.